안녕하세요. 모터리 박기도입니다. 네. 자, 가을이 왔습니다. 와, 드디어 가을이 오는군요, 진짜. 와. 자, 이 시원한 가을에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야, 그 LPG 시장까지 다 먹어야 했니? 자, 잘 나가는 기아가 특히 잘 나가는 스포티지에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추가했습니다. 스포티지 LPG 있죠. 자, 이 준중형 SUV 시장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었던 모델이 있었습니다. 바로 르노코리아의 QM6가 LPG 모델을 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나름 효자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좀 배가 아팠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시장도 우리가 잡아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포티지에 2.0 LPG 모델을 추가했습니다. 2.0 LPG 모델이 추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벌써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LPG를 선택하는 이유는 연료비 때문이죠. LPG 가격이 휘발유보다 많이 싸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처럼 막 기름값이 많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많은 분들이 LPG에 관심을 가지게 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상황부터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스포티지는 가솔린은 1.6 터보 모델이 있죠. 근데 요거는 2.0 자연흡기의 LPG 모델입니다. 힘은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지만 연비에서 얘가 조금 떨어지는데 연료비에서 확실하게 우위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얘가 유지비 면에서는 훨씬 싼데, 차 가격은 생각보다 얘가 가솔린 1.6 터보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LPG가 어떻게 터보 엔진보다 더 비싸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뒤에 도넛 본배 같은 것도 장착을 해야 되고, 또 배기량도 또 2.0이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1.6 가솔린 터보보다 2.0 LPG 모델이 가격은 조금 더 비싸더라. 근데 이제 스포티지에서 엄청 인기가 있는 하이브리드랑 비교하면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렇게 보면 굳이 이제 뭐 미리 이 차의 뭐 성능이나 어떤 주행 감각이나 이런 부분 지금부터 살펴보겠지만,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셔가지고 또 퍼포먼스도 즐기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연료비를 절약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로 가시면 되고, 실제로 나는 이 차를 운영하는 비용을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LPG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 스포티지는 똑같습니다. 기존 스포티지랑 사실 외관상 차이도 전혀 없어요.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스포티지 2.0 LPI의 그래비티 트림입니다. 그동안 사실 LPG 모델들을 현대기아에서도 가끔 선을 보였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그 옵션에서 많이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최상위 트림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일부 고급 옵션들은 LPG 모델에는 적용을 안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신형 이 스포티지 LPG 같은 모델은 옵션을 가솔린이랑 똑같이 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비티 트림까지 다 적용을 해놨고, 요거는 마침 그래비티 트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즈는 최근에 이제 투싼도 마찬가지고 스포티지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이전에 팔던 모델 대비 차체가 많이 커졌습니다. 휠베이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 티구안이 있고 티구안 올스페이스가 롱휠 베이스 버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스포티지도 유럽 기준으로 보면 이제 롱휠 베이스에 가까운 그런 모델을 지금 국내에서 단일 사이즈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이게 4660인데,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산타페, 그죠? 산타페 CM-DM이 길이가 4700이었어요. 근데 얘가 4660이니까 거의 이전 산타페에 육박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최근에 티구안 올스페이스도 시승하고 또 XC60도 제가 계속 캠핑도 하고 시승들 하고 있잖아요. 그 차들이랑 비교해보면 XC60이 차체 길이가 4710이거든요. 그러니까 XC60보다는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여유 있는 길이를 갖추고 있고, 그런 반면에 아직까지 국산 SUV들이 휠베이스는 그렇게 넓진 않아요.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앞바퀴 굴린 베이스에서 파생된 SUV이기도 하고, XC60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하게 그 차는 앞바퀴 굴린 베이스인데도 특이하게 휠베이스가 굉장히 긴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랑 비교하면 휠베이스는 조금 짧긴 하지만 어쨌거나 전체 길이 면에서 충분한
길을 확보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도 지난번에 이미 제가 누워 봤을 때 제가 누워도 여유 있을 만큼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걸 감안했을 때 오늘 공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뭐 스포티지랑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비티 트림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금정색으로 다크 크롬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많이 되어 있는 점, 요거 그래비티 트림이라는 걸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뭐 기본 스포티지랑 똑같아 가지고요. 심지어는 뒤에 뭐 LPI 배지도 안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LPG인지 가솔린인지 구분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주간 주행등이 이렇게 부메랑 형태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요거 사실 저는 이 스포티지는 뒷모습은 엄청 예쁘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취향 차이니까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포티지는 뒷모습이 더 마음에 들고 투싼은 앞모습이 더 마음에 들고 가끔 현대기아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앞모습은 저는 투싼이 좀 낫다고 생각하고 뒷모습은 진짜 예쁘죠. 네. 자, 여기 이제 신형 기아 엠블럼도 적용돼 있고 여기 지금 깜빡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세 줄로 들어가 있는 여기 깜빡깜빡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옆모습도 뭐 기본적으로는 똑같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요거 지금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와, 이 사이즈의 19인치면 굉장히 큰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요거 그래비티 전용 휠입니다. 보시면 까만색에 여기 투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휠도 상당히 예쁘죠. 약간 뭐 꽃무늬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비티 전용 휠 19인치 적용되어 있고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다이나 프로 HP2 사이즈는 235 5R19 사이즈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 부분은 이 부분도 사실 상당히 멋있죠. 멋있는데 여기 지금 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까맣게 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플로팅 루프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적용되어 있는데 이 핀 느낌이 표시가 잘 안 나는 거. 이 핀이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인 포인트인데 지금 그래비티 트림이 까맣게 처리해 버리니까 좀 티가 안 나는 거는 뭐 장점이라고 해야 될지 단점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거나 그런 느낌이 있고요. 오씨, 저절로 막 열려. 야, 네가 열리는 차례 아니야. 일단 열렸으니까 먼저 한번 보죠, 뭐. 와, 자, 지금 이게 이제 스마트 트렁크가 적용돼 있어 가지고요. 제가 키를 갖고 근처에 오니까 지금 자동으로 열린 거거든요. 자, 트렁크는 굉장히 반듯하게 지금 잘 마감이 잘 돼 있죠. 와, 엄청 깔끔하네요. 근데 보시면 여기가 살 요만큼 높아요. 티가 나죠. 여기 지금 면이 하나가 더 있잖아. 근데 이렇게 처리해 놓은 거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반 스포티지는 이렇게 불룩하게 안 올라오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제 도넛 bombe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불룩하게 솟아 있죠. 자, 트렁크는 상당히 깔끔한데 아무래도 일반 가솔린 모델 대비 공간에서 조금 손해를 본다는 점. 일단 외관 디자인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스포티지의 뒷모습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이런 느낌도 좋고 여기 면으로 처리되어 있는 이 느낌도 좋고요. 그리고 뒤에 와이퍼도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이렇게 숨겨져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잘 처리가 되어 있고 뒷모습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최근에 티구안 올스페이스랑 XC60을 차박을 해봤잖아요. 근데 그 차들도 어쨌거나 굳이 사이즈로 비교하면 얘랑 동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미 확인을 해봤지만 모처 오랜만에 다시 한번 공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쪽에 레버가 있어가지고요. 이 레버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폴딩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좋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서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확실히 이 차이가 크긴 크다. 이게 올라가는데 좀 많이 올라가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좀 높네요, 확실히.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이 평탄화는 훨씬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갭도 하나도 없기도 없고 전체적으로 평탄화가 부드럽게 잘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누워보면 와, 머리가 딱 닿을락 말락 할 만큼, 제가 키가 180이고요 누웠을 때 딱 요만큼 공간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투싼도 마찬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있을 때 투싼하고 스포티지가 둘 다 제가 누우면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가 딱 맞더라, 그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네. 티구안 올스페이스가 조금 더 길이 면에서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앉았을 때 여기 공간은 아무래도 확실히 좀 손해를 보네요. 이게 캠핑이나 만약에 차박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차 안에 이렇게 앉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긴 있거든요. 물론 뭐 촬영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어쨌거나 아무래도 그럴 기회가 있긴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머리가 전혀 이게 불편하게 돼 있어서 요거는 조금 아쉽네요. 티구안 같은 경우는 이게 앉았을 때도 머리가 닿긴 하지만 그래도 꽤 편안했던 느낌이 드는데, 이 차는 머리 위가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뭐 공간 자체는 상당히 반듯하고, 티구안 같은 경우 여기가 좀 많이, 이쪽이 많이 경사가 치게 올라가는 느낌이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평탄화는 잘 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연료비를 좀 아끼려면 이 정도는 뭐 감수를 해야겠죠. 자, 2열 공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앞에 주먹 2개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최근에 티구안 올스페이스나 아니면 XC60에 비해서 휠 베이스가 상대적으로 좀 짧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뭐 2열 공간이 이 정도면 굉장히 여유가 있는데요. 지금 등받이가 지금 옆에 보시면 요게 지금 최대로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최대로 눕히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도 상당히 괜찮죠. 이렇게 세워 놓으면 아무래도 뒤에 짐 실을 때 좀 벽이 반듯하게 서 있어서 짐을 반듯하게 실을 수가 있고요. 그런 반면에 뒤에 짐이 별로 뭐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누우면 상당히 등받이 각도가 굉장히 많이 눕게 되어 있어서 이런 점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뭐 쇼핑백 거리 이런 거 하나 있고요. 여기 시트백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에 주머니 안에도 또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뭐 굴러다니면 안 되는 거 이런 건 넣어야 되나? 뒤에 송풍구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워크인 디바이스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USB C 타입 충전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열에는 열선 시트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어서 뭐 아무래도 이제 최상위 트림이다 보니까 2열 편의 장비는 이 정도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죠. 자, 엔진은 말씀드렸듯이 요거 2.0이에요. 1.6 아니고 2.0 LPI인데 신형 스마트 스트림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나름 스마트 스트림 LPI 엔진이고요. 최고 출력이 146마력에 최대 토크가 19.5kgm거든요. 지금 1.6 가솔린 터보가 180마력이잖아요. 근데 토크가 27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토크도 좀 딸리고 출력도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근데 사실 이게 최근에 보니까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180마력 정도 되는데 출력 약하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달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요즘 막 200 몇십 마력, 300 몇십 마력이 지금 막 흔한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출력도 막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돼 있다 보니까 146마력이면 그 힘 너무 부족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다. 이 146마력 정도의 2.0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에서 사실 뭐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크게 부족하진 않지만, 근데 아무래도 1.6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경쾌하게 타실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가격도 1.6 가솔린 터보가 얼마긴 하지만 조금 더 싸고 한 60만 원 정도 더 싸고, 근데 이제 연비에서 아무래도 좀 손해를 보니까, 나는 연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차를 좀 더 스마트하게 샤프하게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솔린으로 가시면 되고, 또 연비나 유지비가 정말 중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 좀 여유가 있으면서 힘도 좋으면서 나는 연비도 좋으면 좋겠어, 경제적으로 난 여유가 있어 하시는 분들은 뭐 하이브리드 선택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네. 네, 인테리어도 기본적으로 뭐 스포츠랑 똑같습니다. LPI라고 해서 다른 것도 없고, 그래비티 트림도 디자인적인 차이가 외관에서만 차이가 나고요. 인테리어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테리어는 저는 엄청 마음에 들어요. 와, 이 정도면 진짜 멋있죠. 여기 우드도 상당히 멋있고, 이런 디자인 라인들도 예쁘고, 무엇보다도 이게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약간 커브드 느낌이 나는 이 디스플레이도 정말 괜찮고요. 계기판도 시원시원하고, 이쪽에 기본적으로 이게 3분할 되어 있는 이 화면의 메뉴들은 뭐 이미 현대기아에서 좀 계속 쓰고 있어 가지고요,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어서 굉장히 쓰기 편하고요. 뭐 지도 이런 부분들도 워낙 좋죠. 음성으로 주소 검색 이런 거 다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넣어 놓으면 전체를 쓸 수가 있고, 요거 이렇게 놔도 예를 들어서 뭐 미디어를 쓴다거나 하면 요게 잠깐으로 팝업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데요, 이걸 아예 꺼내 놓으면 여기에서 음악에 대한 정보를 계속 확인할 수 있고, 아니면 올려서 뭐 일기예보, 그다음에 뭐 이런 정보들을 계속 띄워놓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게 써보면 진짜 좋아요. 그리고 메뉴들은 기본적으로 뭐 다 잘 돼. 후석 지신 모드, 발레 모드, 빌트인 캠, 프로젝션 뭐 이런 부분들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뮤직 스트리밍, 기아 커넥트,
이런 부분들 다 잘 돼 있고, 이쪽에 있는 거는 지금 기아에서 계속 같이 쓰고 있죠. 한번 터치를 하면 내비게이션과 미디어를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고, 한 번 더 터치를 하면 에어컨 조절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사실 좀 불편하긴 해요. 왜냐면 이걸 이렇게 하다가 그냥 뭐 내비게이션 조작을 하고 싶은데 여기 메뉴를 선택을 하려면 한 번 더 눌러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그리고 또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게, 만약 이대로 쓴다고 하더라도 여기 전환하는 요 칸이 좀 많이 터치를 해야 되잖아요. 자주 쓰게 되는 거니까 하다못해 요걸 좀 2배라도 면적을 좀 늘려서 쉽게 터치가 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조금 있긴 하죠. 이쪽에는 USB가 일반 타입과 C 타입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있고요. 이제 스타트 버튼, 기어 레버가 레버 방식이 아니고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점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이쪽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있고,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 HDC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4륜 구동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냥 2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 가지고 에코, 노멀,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그 현대 기아의 SUV인데 2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터레인 모드가 따로 지원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그러면 일반 노멀 스포츠로 바뀌었다가 한 번 더 누르면 그 트레인 모드, 뭐 눈 자갈 그런 걸 선택하실 수 있는 트레인 모드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에는 트레인 모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4륜 구동이면 4륜 구동 락이 되고, 4륜 구동이 아닐 경우에는 2륜 구동에서 트레인 모드를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차는 트레인 모드도 지원을 하진 않더라.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컵홀더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네, 요거 컵홀더를 쓰지 않을 때는 이렇게 집어 넣어 버리면, 그러면 좀 더 넓게 뭐 다양한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실 수가 있는데, 컵홀더로 쓸 때는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오디오는 지금 크레일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플라스틱 소재가 조금 질감이 떨어지긴 합니다. 지금 시트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비티 트림이어서 좀 고급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스웨이드 재질로 지금 마감을 해놨잖아요. 꼭 스포츠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쪽은 지금 스티칭은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가죽 소재는 아주 고급 소재는 아닙니다. 차 급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인테리어는 저는 아주 마음에 들고, 시프트 패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LPI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시동을 걸어보면, 이게 버튼을 눌렀거든요. 조금 있다 시동이 걸리거든요. 이게 보통은 누르는 순간 바로 붕 하고 걸리는데, 이 같은 경우는 누르고 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약간 예전에 디젤 같은 경우에 예열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약간 그러거나 아니면 가스를 끌어오는 게 조금 차이가 나는지, 어쨌거나 시동 버튼을 누르고 한 1초, 2초 기다리면 그 다음에 시동이 방 걸려요. 그래서 성질이 좀 급하신 분들은 요것도 조금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다시 비가 막 내리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오늘 이게 산길 주행은 그냥 약간 맛배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LPI 같은 경우는 4륜 구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바퀴 굴림 하나만 있는데, 지금 비가 조금 내린 상태다 보니까 약간 언덕에서 출발하려고 하니까 바로 막 스핀이 일어나네요. 자, 일단 첫 느낌은 하체가 생각보다 짱짱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기존의 스포티지가 이렇게 단단하진 않았거든요. 스포티지가 그래도 꽤 부드러운 승차감인 편이었는데, 지금 이 차는 첫 느낌 자체가 원래 스포티지가 이렇게 단단했나? 이렇게 아니었는데, 그런 느낌이 들 만큼 꽤 좀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충격, 요철이 올라오는 느낌들이 좀 많이 전달이 되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많이 단단한 수준 아니에요. 그냥 단단하다, 딱딱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좀 짱짱한 느낌, 그러니까 어디선가 약간 긴장감이 조금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좀 편한 승차감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 스포티지보다 오히려 투싼 쪽이 더 저한테는 적합할 수도 있는데, 요즘 타고 다니는 XC6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익숙해져서 길이 들여서 그런지 저는 요 정도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XC60보다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승차감도 괜찮다.
근데 아무래도 약간 더 짱짱한 느낌이 있으니까 코너링에서 또 나름 괜찮은 실력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는데, 지금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산길을 제대로 테스트 해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네요. 어제 비가 와가지고 촬영을 안 하고 하루 미뤘는데도 오늘도 이렇게 또 갑자기 또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을 하네요. 야, 근데 과속 방지턱 넘는 실력은 엄청 좋네요. 지금 회전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엔진 사운드가 조금 커지긴 하는데, 근데 보통 지금 약간 언덕이잖아요. 그래서 회전수를 좀 더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도로에서 그냥 평지 이런 데 주행해보면 엄청 조용해요. 물론 기본적으로 가솔린 베이스긴 하지만 LPI 엔진이 더 조용한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1.6 터보보다는 훨씬 더 조용하겠죠. 또 자연흡기고 배기량도 2.0이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엔진이 조용한 건 정말 장점인데,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산길에 들어와서 좀 가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엔진 소리가 좀 올라오는데, 근데 엔진 소리가 나쁘지 않은데요. 엔진 소리가 좀 뭐 거칠거나 아니면 좀 신경질적이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사운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에서는 확실히 아무래도 이제 연비를 신경 쓰느라고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되면 확실히 엑셀을 밟아도 안 나가는 느낌이 나는데, 노멀 모드만 해도 차는 뭐 비교적 잘 나갑니다. 야, 이 소리가 많이 커지는구나. 결국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자연흡기 2.0이잖아요. 그런데 LPI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에서 1.6 터보만 하더라도 회전수가 이렇게까지 높이 안 올라갈 텐데 소리가 많이 올라가네요. 약간 146마력의 뭐 한계라고 봐야겠죠. 근데 예전에는 이러고 탔었는데 요즘 워낙 그 고출력 차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예전 생각하면 힘은 뭐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니긴 해요. 하체가 그 일반 도로에서 약간 좀 짱짱하게 느껴졌던 거에 비하면 기본적으로 롤이 좀 있네요. 아무래도 뭐 이 차가 아주 스포티하게 세팅된 차는 아니니까 약간 휘청 넘어가는 느낌이 조금 있고, 근데 완전히 계속 넘어가지는 않고 조금 넘어간 다음에 좀 버텨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 사륜이면 그래도 좀 더 그 코너링도 속도 조금 더 올리고 그렇게 해도 안정성을 확보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건 앞바퀴 굴림인데다가 지금 노면까지 젖어 있는 상황이라서, 자 그러면 스포츠 모드에 두고 패들 시프트도 써서 주행을 해보면, 어우, 이게 노면이 젖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아무래도 수동 모드를 쓰게 되면 힘을 좀 끌어내기는 그래도 수월합니다. 근데 이렇게 타면 연비가 작살이 나는 거죠. 연비가 지금 4.4km가 나오네요, 리터당. 와, 지금 이게 LPI 엔진인데도 지금 패들 시프트 쓰고 막 기어를 내려서 고회전 쓰고 하니까 엔진 사운드도 그렇고 잘 나가는데요. 근데 이렇게 타실 일은 없겠죠. 네. 저만 그냥 이렇게 한번 타보는 것으로 확인만 하십시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QM6 LP랑 좀 고민들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같은 2.0 LPG 엔진이고요. 출력이 얘는 146마력이고 QM6 LP는 140마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출력이 약간 차이가 나죠. 근데 그 출력 차이는 뭐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낌적으로 봤을 때 출력에서 오는 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반면에 이 승차감이나 주행 질감 느낌은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스포티지는 조금은 단단하게, 조금은 짱짱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런 반면에 QM6는 훨씬 더 매끄럽고 부드러운 느낌. 승차감 자체도 부드럽기도 하고, 또 엔진 사운드도 QM6가 훨씬 더 조용했던 것 같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스포티지도 방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돼 있긴 한데, 그리고 회전수를 그렇게 많이 안 높이고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꽤 조용하긴 하거든요. 근데도 조용한 면에서는 QM6가 좀 더 낫지 않나. 그래서 QM6 LP를 탔을 때 제일 크게 두드러지는 게 조용한 거, 그 다음에 승차감 부드러운 거, 그 두 가지가 제일 크게 다가왔거든요. 그런 반면에 지금 이 스포티지 LPI 같은 경우에는 차가 좀 더 스포티하게 짱짱한 거, 네. 그리고 사운드도 조금은 스포티한 느낌이 나는 거, 그런 점들이 약간 차이가 난다. 그런 반면에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편의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스포티지가 훨씬 더 늦게 나온 모델이기도 하고, 또 현대 기아차에서 이런 부분들은 워낙 잘 세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이쪽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동안 그 르노 QM6 LP가 LPG SUV 시장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결국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결국 또 연비일 텐데요. 지금 현재 연비만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산길을 주행하고 온 연비거든요. 산길 올라갈 때 계속 급가속하면서 산길 올라갔을 때 연비가 4km대였어요, 리터당. 그랬는데 지금 이제 계속 내려오면서 마침 앞에 차가 막히는 차가 있어가지고 천천히 내려왔더니만 지금 연비가 이제 리터당 7km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리터당 7km 가지고는 연비가 좀 많이 부족하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 19인치 타이어 장착하고 빌트인 게임까지 설치하면 공인된 복합 연비가 리터당 8.8km거든요. 7.1km니까 그거보다도 많이 부족한데 요거는 이제 뭐 테스트한 연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아침에 수원에서부터 양평까지 오는 동안 고속도로에서 오면서 연비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때는 시속 100km 정도로 영동고속도로를 이렇게 오는 동안에 연비가 한 12.5 정도까지 나왔어요. 그러다가 또 그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는 길 여기는 제한속도 110이거든요. 110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조금 오르막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양평에 도착했을 때 연비가 12.34 이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연비가 12.34면 나쁘진 않죠. 아마 이게 그냥 일반 가솔린이었으면 한 14, 15 이 정도 16까지 나올까요? 그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뭐 12.4, 12.345 이 정도면 뭐 생각보다 연비가 많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확실히 2.0 뭐 LPI 엔진이라고 하더라도 또 스마트 스트림 기술도 적용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뭐 힘도 비교적 잘 뽑아내는 것 같고 그리고 연비도 과거보다는 확실히 더 나아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나름 그 LPI 모델의 경쟁력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급가속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면이 살짝 젖어 있어가지고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스포츠 모드에 두고 하나, 둘, 셋. 휠스핀이 나잖아요. 그래도 금방 뭐 잡네요. 네. 저럴 건도 백. 그래서 주행과 관련해서 봤을 때 뭐 힘은 그렇게 나쁜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승차감이 이 LPI 모델의 경우에 특히 더 조금 더 단단하게 세팅이 돼 있어서 주행 질감이 살짝 경쾌하기도 하고 젊은 분들은 요 세팅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그냥 느낌적으로 LPI면 좀 더 부드럽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오히려 반대로 LPI가 조금 더 단단하게 세팅돼 있어서 상당히 경쾌한 느낌이 드는 거 이런 거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외에 기본적으로 이 스포티지가 가지고 있는 상품성은 그대로 다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뭐 LPI를 떠나서 일단 스포티지 자체가 뭐 상품성 자체는 워낙 좋습니다. 디자인이나 뭐 재질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공간이나 또 편의 장비나 이런 여러 가지 면들에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돼 있어서 저는 스포티지는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스포티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넣어줘야 돼. 와, 저는 아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돼 있었으면 스포티지 샀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렌토가 사실 가족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죠. 공간이 그 정도 있으면 아무래도 여유있고 좋긴 한데 근데 혼자 타고 다니는 용도가 많은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스포티지 정도 사이즈가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전 같았으면 산타페 CM-DM이랑 비슷한 사이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사이즈도 사실 괜찮고 뭐 편의 장비라든가 1.6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힘도 엄청나게 좋잖아요. 연비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다 마음에 드는데 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나 없는 거 그거가 저는 계속 걸렸거든요. 근데 스포티지 만약에 페이스리프트 할 때 페이스리프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넣을 수 있을까? 넣어주세요 좀 제발. 그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옵션으로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옵션으로.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선택하고 필요 없는 분들은 선택 안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차에 진짜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있었으면 진짜 금상첨화 완전 거의 퍼펙트에 가까운 차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포티지고요. 그리고 LPI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아무래도 연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LPG 가격 자체가 싸니까 전체적인 유지 면에서는 좀 더 유리하고 그런 반면에 힘은 조금 떨어지고 승차감은 조금 더 단단하고 그 외에 나머지 상품성들은 스포티지랑 같으니까 그런 컨셉
스냅이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으신 분들은 그냥 뭐 선택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로 유지, 뭐 HDA 이런 부분들도 다 잘 갖춰져 있고, 이렇게 어두운 데로 도로오시게 되면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도 좀 흐리긴 하지만 지금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네.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저기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와 있죠. 지금 이게 드라이브 모드 연동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 앰비언트 라이트도 빨간색으로 바뀌죠. 네, 그리고 과속하게 되면 과속 경고도 나오게 되고요, 에코 모드가 되니까 그린으로 바뀌네요. 네. 드라이브 모드 연동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확실히 중고속에서도 현대기아 차들의 안정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좀 중속 이상으로 올라가더라도 안정성은 비교적 좋은 편이고요. 전 가속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생각보다 엔진 사운드가 이거 괜찮은데요. 이제 이렇게 밟아버리면 연비가 뚝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LPG 선택하신 분들은 연비에 신경 쓰면서 타실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제성 때문에 선택하신 거니까. 그래서 LPG를 타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에코 모드를 자주 쓰시지 않을까. 그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에코 모드 적극적으로 쓰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차 같은 이제 LPI 모델이니까. 그리고 오디오는 지금 크렐 오디오가 옵션으로 적용되는데요, 크렐 같은 경우도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확실히 크렐 오디오는 옵션 값을 합니다. 네, 이 정도면 뭐 괜찮죠.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기본 디폴트 상태에서보다는 약간 취향에 따라서 설정을 바꾸시면 본인 취향에 맞게끔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취향으로 설정을 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로 지금 아이폰을 연결해서 지금 애플 카플레이로 지금 재생을 한 거거든요. 확실히 블루투스랑은 좀 차이가 나요, 사운드에서. 그래서 크렐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 소스만 제대로 잘 선택해서 들으시면 나름 뭐 음악 감상용으로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게 그 스포티지급이잖아요. K9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뭐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싼에 있는 보스나 아니면 또 QM6에 있는 보스랑 비교를 했을 때 뭐 어느 쪽이 우위다 이런 걸 따지기는 조금 어렵고요. 약간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크렐은 조금 더 선명하면서도 강한 느낌, 그래서 보스는 더 무거우면서도 강한 느낌, 그런 약간의 음색이나 또는 그 사운드를 그 뿜어내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가 있긴 있는데, 취향이라고 따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둘 다 괜찮아 가지고요, 뭐 두 개 어떤 걸 선택하는 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보스는 보스대로, 크렐은 크렐대로 나름 맛이 있어 가지고 어쨌거나 둘 다 오디오는 나쁘진 않습니다, 이 정도면.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기아 스포티지에 새롭게 추가된 LPI 모델 시승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준중형 SUV 시장에서 르노 코리아의 QM6 LP 모델이 나름 워낙 큰 선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시장도 놓치기 아까워가지고 기아가 부랴부랴 지금 LPI 모델을 선을 보였는데, 기본적으로 스포티지 자체가 워낙 상품성이 높은 상태에서 또 지금 LPI 같은 경우도 스마트 스트림 기술도 적용되고 해서 힘도 뭐 나름 괜찮고 연비도 비교적 잘 나오는 편이고 전체적으로 상품성은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동안 경제성을 생각해서 차 사이즈가 이 정도 나오면서 좀 경제성이 높은 모델을 선호하시느라고 QM6 LP 모델을 많이 선택을 하셨는데, 지금 새로운 선택지가 추가됐다는 점은 굉장히 반갑다고 보고요. 그러면 QM6 LP랑 비교를 했을 때 뭐 연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디자인이나 뭐 전장 이런 부분은 르노 코리아와 현대 기아의 차이만큼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세팅으로만 봤을 때는 QM6 LP는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매끄럽고 조용하고 그 부분이 좀 더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타기에는 그쪽도 워낙 하체도 워낙 좋잖아요. 그런 느낌이고, 지금 스포티지 LPI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단단하고
그리고 그 차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소음이 조금 더 있는 그런 수준. 그런 것들이 과연 선택하는데 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의 차이는 있다라는 거 전달해 드리고요. 이 스포티지 내에서 봤을 때는 요 2.0 LPI 모델이 1.6 가솔린 터보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거든요. 근데 힘은 그쪽이 월등히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쪽은 사륜구동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해서 봤을 때 내가 평상시에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다, 그래서 그 연비와 유지비에 굉장히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이쪽으로 오시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편인데 유지비에 혹해서 이쪽에 오시기에는 또 가격도 조금 비싸고 하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 젊은 분들은 그냥 1.6 가솔린 터보에 눌러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상황들이 다르니까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반면에 만약에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시면 아예 그냥 1.6 터보 하이브리드로 가시면 그 차는 뭐 힘도 월등히 강력하고 연비도 엄청나게 좋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차 자체가 훨씬 더 고급차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정숙하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이 차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본인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지, 또 재정 상황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다음에 페이스리프트 할 때는 제발 헤드업 디스플레이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